갱년기를 쉽게. 준비되시면 들어갈게요. 한 번만 연습할게요. 이번 주제는 사춘기와 함께 절대 피할 수 없는 중년의 불청객.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팬이에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따TV의 진행을 맡은 위라클의 박입니다. 이번 주제는 사춘기와 함께 절대 피할 수 없는 중년의 불청객, 갱년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사역 헬스티아 여성의원에서 대표원장을 맡고 있고 유튜브 우리 동네 산부인과 우리 동산의 운영진 중에 한 명인 산부인과 전문의 권정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여성의 갱년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텐데 갱년기를 쉽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좀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갱년기는 질병 아니면 거의 노화 때문에 우리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통칭해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장애를 가진 여성이 혹시 갱년기가 더 빨리 오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통계로 봤을 때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는 갱년기가 더 빨리 오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몇몇 장애에 있어서는 사회적이나 아니면 감정적, 신체적 변화가 생기면서 일부에선 조금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성의 몸에서 이 난소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되게 슬프지만 가장 큰 원인은 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노화가 우리 모든 몸의 기능을 저하시키는데, 근데 그거 외에도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다른 원인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다고 하면은 나의 평소의 생활 습관, 흡연, 아니면 스트레스 같은 것도 될 수가 있고요.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난소 기능이 좀 빨리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만성 질환,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성의 갱년기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성의 갱년기 이러면은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증상도 있을 수가 있고 감정적인 증상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증상들을 또 우리가 시기에 따라서 초기, 그다음에 중기, 그다음 말기 후유증 이렇게 나뉘어서 여러 가지를 분류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같은 경우는 생리가 끊기는 전후로 해서 갑자기 확 더워지는 거, 안면 홍조가 생기고 땀이 나면서 그 땀이 또 확 식어요. 그러면 갑자기 추워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발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럴 수가 있고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가슴이 좀 두근두근 거리는 느낌 이런 것들이 초기 증상으로 주로 나타나고 중기가 한 4에서 5년 정도 지났을 때 생리가 끊기고 그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제 비뇨기계 혹은 생식기계 증상으로 나타나서 질건조증이나 성교통이나 아니면 빈뇨, 잔뇨감, 요실금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많은 시간들이 지나서 한 10년 정도가 된다. 그럼 우리가 말기 후유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에스트로겐이 해오던 역할들을 잘 못하게 되면서 뼈 건강이 나빠져서 골다공증이라든지 콜레스테롤 대사 때문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말씀해 주신 다양한 증상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갱년기 여성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나요? 사실은 다 힘들어하긴 하시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안면 홍조, 갑자기 확 더워지는 거, 얼굴뿐만이 아니라 등 쪽으로 열이 확 올라오는 느낌, 그리고 그 열이 식으면서 식은땀이 나서 추워졌다가 갑자기 또 더워지고 이런 증상들을 가장 많이 불편해하세요. 밤에 주로 갑자기 막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니까 잠을 자꾸 깨고 그렇게 수면 리듬이 깨지다 보면은 낮에 낮잠 주무시고 또 밤에 잠이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불면증까지 올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막 이렇게 뼈가 시리고 네. 막 아프다는 말을 막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저는 도대체 뼈가 시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갱년기가 실제로 뼈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많이 미치고, 그러니까 이 여성 호르몬이 원래는 항염증 작용, 통증을 좀 억제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는데 이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통증을 억제를 잘 못해요. 그래서 근육이 좀 빠지다 보니까 근육통도 생기고, 그다음에 뼈 건강도 나빠지다 보니까 관절통도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체 장애가 있는 장애인 분들은 가끔 이제 어디가 불편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한쪽으로 부하가 더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중력이 많이 걸리고 부하가 걸리면서 더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좀 자세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언을 드리고는 해요. 갱년기가 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게 정신적인 것도 영향을 미치나요? 네, 이건 정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호르몬 레벨이 떨어지면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조금씩 불편한다든지 우울한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신체적인 증상이 생기니까 그런 증상이 더 심해져요. 실제로 갱년기 우울증으로 진단받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갱년기 여성이 옆에 있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이따 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갱년기가 노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좀 그래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좀 건강한 일상 또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우리가 의학적인 방법부터 말씀을 드려보면은 가장 많이 힘들 때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거는 호르몬 대체요법이에요. 호르몬 대체요법이라는 거는 호르몬제를 복용을 해서 부족해진 호르몬을 채워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호르몬이 조금 채워지면서 여성의 그냥 비뇨기계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생식기계 증상 같은 것들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성 호르몬을 투여를 하면 그 골밀도 감소도 좀 예방해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피부 탄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콜라겐 같은 것도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얼굴이 탱탱한 느낌이 들어요. 네. 진짜요? 네. 그럼 호르몬 대체요법을 하면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뭐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유방암처럼 호르몬 관련된 암을 진단받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금기증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호르몬 대체요법을 할 수가 없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혈관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혈전증을 이전에 알았다든지 그거에 대한 위험도가 있는 분들 그리고 간 수치가 올라가 있거나 질출혈이 너무 심하거나 질출혈이 있는데 원인을 알 수 없거나 이런 경우에는 금기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에 방문을 해야 되고요. 본인의 기저 질환이랑 그다음에 가족력 이런 것들을 따져서 호르몬 대체요법 치료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호르몬 요법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은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다른 방법도 당연히 있어요. 그런 호르몬 대체요법에 금기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대체시켜줄 수 있는 다른 약물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생활습관 교정 등을 통해서도 증상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럼 달라진 몸에 맞춰서 생활 관리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수면 장애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잠 자기 전에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우리가 뭐 커피라든지 음주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줄여 주시고 또 이른 오전이나 낮에 운동을 해 주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신욕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반신욕 같은 경우는 내가 안면 홍조라든지 발한이 너무 심하다 하면은 이 반신욕 자체가 또 체온 조절을 급격하게 하면서 오히려 잠들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신욕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년 여성분들이 갱년기 왔을 때 막 건망증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기억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엄청 많아요. 너무 속상해하시고 집착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좀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건망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은데요. 그냥 간단하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퀴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단어 게임, 체스, 오목 생각 많이 해야 되는 거. 우리나라 어머님들 많이 화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새로 배우는 거, 악기라든지 아니면 언어 새로 배우시는 분들도 요즘은 진짜 많으시고 운동 새로 배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좋고요. 책을 많이 읽고 그다음 뭐 신문 같은 거 보면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거 인지하는 거 그리고 모임 많이 갖는 거. 친구 만나고 가족 만나고 뭐 누구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자꾸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인지 능력을 좀 잃지 않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사실 나이가 들면 또 살이 찌는 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이 차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좀 식단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식단이 아주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느껴지지 않아요. 기초 대사량이 좀 떨어지면서 많이 하는 얘기가 똑같이 먹어도 살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50세 여성의 평균 칼로리 섭취량이 권장되는 게 1,800kcal거든요. 그렇게 섭취를 해주시면은 이제 나중에 혈관의 탄력이 떨어진다든지 심혈관 질환이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골다공증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식품들도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또 식단만큼 중요한 게 또 운동 아니겠습니까? 갱년기 여성한테도 운동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갱년기가 되면 그 시점부터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좀 병행해서 해주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난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갑자기 과도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처음에 너무 이렇게 과도한 운동을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갱년기 여성에게 원장님 픽 네. 운동 방법이 있을까요? 제 픽은 바로 들어보셨을까요? 케겔 운동이라고. 잘 그분을 아시나요? 운동시키는 네.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분을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되게 중요하고요. 정말 필수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케겔 운동 방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케겔 운동 하면은 가장 쉽게 표현하는 건 소변 끊는 느낌. 갑자기 소변을 보다가 소변 끊는 느낌으로 힘을 주시라고 하고요. 그래서 소변 끊는 느낌으로 참고 10초 정도 유지를 해주고 그다음 풀어주고 요거를 한 10번 정도 해주는 걸 한 세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다음 TV보다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갱년기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오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때부터 나의 인생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폐경 이후의 삶이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그때부터 그냥 또 새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고 나의 인생에 제 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마음가짐을 고쳐먹고 그러면 지금부터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식이 관리도 잘해서 나는 건강하게 살아야겠어 이렇게 다짐하시면서 지내시면 어떠실까 싶어요.